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사흘째 거리로 나섰습니다. 80년 비상계엄의 비극을 떠올린 지역민들은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임경섭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은 조금 전 집회가 끝나고 하나둘 귀가하면서 지금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국회 탄핵 표결이 가까워지면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거셌습니다. 시민들은 하루 종일 쏟아진 비상계엄 관련 뉴스를 보며 쌓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 총궐기대회는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 노동, 종교계 등 86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최 측 추산 약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44년 전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저항했던 5.18 민주광장에 모여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시민 총궐기대회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목포 등 10개 시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파괴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동계도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최소한의 대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2024년 12월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윤석열 탄핵 찬성으로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앞서 2차 비상계엄 가능성까지 전해지며 시민들은 하루빨리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탄핵 표결에 동참해 국민적 열망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내일 저녁 6시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한편 서울 여의도로 이동해 상경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광주 전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향해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보복 정치 등이 반복됐으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하고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게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목포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간 보수가 괴멸할 수 있다며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으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진정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괴멸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즉각 탄핵에 동참하기 바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장 협의회도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적 심판을 앞두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에 반대해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사실상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탄핵안 투표권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 찬성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국민 편에 서야 한다며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당의 이타표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령 선포를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한 반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의 수괴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야 정치권 상황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성적표가 오늘 발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돼 상위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교사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의 표정엔 만감이 교차합니다. 혹시 마킹을 잘못했을까 봐 가채점표를 못 써와서 되게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최저를 다 맞출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전국적으로 11명의 만점자가 나왔고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각각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전 과목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수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했지만 의대 증원 탓에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탐구 영역이 어려워진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전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탐구 들어가면서 너무 멘붕 와가지고 탐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각 대학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입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학별 성적 반영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학에 있어서의 가중치를 주는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중치 부분, 그다음에 대학별 탐구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이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오는 13일까지 수시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모집 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정시 모집을 실시합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전남 가을철 평균 기온이 18.9도로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남 가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9도 높은 18.9도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9월 폭염과 열대야일수도 각각 8.9일, 8.7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 상공에 고기압성 흐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햇볕과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따뜻한 공기로 인해 기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돌입하며 학교 점심급식과 학생 돌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광주학교 331곳 중 130곳, 전남학교 872곳 중 245곳이 빵과 우유, 간편식을 제공하는 대체급식을 했습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도 광주 299개 교실 중 4교실, 전남 627교실 가운데 54교실이 운영되지 않거나 통합 운영됐습니다. 총파업을 결의한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소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국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산구와 호남대는 오늘 오후 광산구 호남대학교에서 자원해소 시설 국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덴마크와 일본 등 국내외 자원해소 시설 우수 사례와 정책을 토대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학술 토론이 폐기물 처리만이 아닌 에너지 재생산, 환경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C는 7일 오전 9시 25분 다큐멘터리 한강, 그 문학의 힘을 반영해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를 조명합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강 작가의 성장 배경과 작품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독서클럽의 반응을 통해 문학의 힘을 탐구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고통과 치유라는 인간 본질을 다루며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침입했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6월 29일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소화기로 업주를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전과가 있는 A씨가 최소 2년 10개월 만에 재범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로커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에 대한 수사 기밀을 선배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서울청 수사부장 출신 선배의 청탁으로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조합원과 여성 한우 회원들은 오늘 무안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7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미리 준비한 수육과 함께 포장해 350상자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서가 공개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 등은 오늘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지역민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담은 기후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우리 도서 발간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역민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 발간한 본 도서는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공룡뼈로 추정되는 화석 60점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부터 여수 대륵도, 소륵도, 송도 등을 조사한 결과 해안가를 따라 노출된 지층 표면 4곳에서 공룡뼈 화석 60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내에서 공룡뼈 화석이 다수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내년부터 화석의 분포를 조사한 뒤 본격적인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다로 투신을 시도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어젯밤 10시 20분쯤 거북선대교 난간을 넘어가 바다로 뛰어내려던 30대 남성을 재빠르게 붙잡아 구조한 뒤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신속하게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수색에 나선 끝에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